안 그래도 돼. 자, 얘는 전체부터가 다르다. 전체부터. 전체가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는 그냥 직사각형 모양이었잖아. 얘는 직사각형 모양이야. 왜냐면 x 플러스 y가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전체가 이거야. 미안. 얘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눈빛으로 쳐다본 건가? 그래서 쟤를 여기에다 구현하면 경계 미포함하고 이 비끊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4분의 1이죠. 뭐가? 얘가. 그럼 둔각이 나머지 4분의 3을 가져간다는 거야. 예측한다는 거야. 예측한다. 얘를 뭐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정리되시면 557번으로 갈게요. 네? 곱하기 3은 그냥 4분의 3 나오니까 예상 아니요. 이거는 2n으로 해버리면 다항식으로 딱 했을 때 정확하게 곱하기 3이 나와요. 에이, 그런 야매는 안 하지. 또 홀수일 때는 다항식으로 해보면 실제로 똑같이 안 나와요. 곱하기 3이 정확하게 나와요. 참고로 그 밑에 있는 558번은 학교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도 나왔던 그런 문제거든요. 558번. 그러면은 그 원래 오리지널 문제는 위에 있는 557번이에요. 파일이 무한대로 뻗어 있는 이러한 바닥에 동전을 던집니다. 툭 하고 던져요. 그럼 그 동전은 어딘가의 타일에 놓이게 돼요. 그럼 동전은 넓이를 갖기 때문에 이 동전을 다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동전의 중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어느 타일의 경계 또는 내부에 중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일 안에 중심이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확률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이런 정사각형 안에 제가 들어올 건데요. 자, 폭이 1cm인 이러한 길을 만들어주면 요 동전의 중심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절대로 다른 타일에 걸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100분의 64라는 확률로 한 장의 타일에만 걸쳐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있게 되면은 중심이 그러면은 타일이 이렇게 두 장 걸쳐져 있게 됩니다. 100분의 30. 그럼 이제 남은 영역이 이 4개의 모퉁이에요. 그 4개의 모퉁이를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요. 자, 중심이 그냥 이 점에 가까이 있으면 반지름이 1인 이러한 동전이 4장에 다 걸쳐지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경계가 어디겠느냐? 요거라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 4장,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3장에 걸쳐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3장에 걸쳐질 확률은 요거를 4귀퉁에서 모두 모으면 4-8, 그리고 4장에 걸쳐질 확률은 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걸 흉내낸 558번은 학생들의 머리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정사각형이나 정육각형처럼 평면을 똑같은 도형으로 빼곡하게 채울 수 있는 도형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거 관심 있는 친구 들어본 건 같아? 프랙탈. 아니야, 프랙탈은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고. 어? 그게 한 4년 전인가 새로운 도형 하나가 발견됐었죠. 테슬리. 그래.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 테슬리. 자, 육각형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인데, 육각형을 가지고 바닥을 빼곡하게 채워요. 방금 전에 했던 저 작업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폭이 거기 보면은 이번에는 반지름이 루트 3인데 이거 아주 적절한 값이에요. 루트 3이 되게끔 이렇게 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뭐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관심사는 요 부분이에요. 요 교차로. 자, 폭이 루트 3인 폭, 이때 얘를 중심으로 루트 3이 반지름인 원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여기 공간이 너무 작으면 우리 눈에 안 들어와서 그래. 이렇게 일부러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동전의 중심이 들어가면 3장에 걸쳐지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요 구역들은 몇 장의 타일에 걸쳐지는 구역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일단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걸쳐져. 그럼 이 타일에 걸쳐질까? 이 타일은 안 걸쳐져요. 이 타일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여기는 2장이야. 그럼 여기도 2장이겠죠. 그런데 여긴 몇 장일까? 자, 3장이니까 물어보겠죠? 여기 3장이에요. 왜? 이거에 중심이 있으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중심이 여기 있을 때 동전이 여기 살짝 걸쳐지는, 얘랑은 좀 먼데 여기에 살짝 걸쳐지고 여기에 살짝 걸쳐지는 그런 형태로 3장의 타일에 걸쳐지는 구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2장의 타일에만 걸쳐 놓이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할 때
부분하고 요 부분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요건 당연히 가져가야지. 오케이?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요 부분에 대한 이해거든요. 혹시라도 여기도 두 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계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하학적 확률의 꽃! 꽃! 이게 이제 영어로 읽으면 부폰인데 축구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잔루이즈 부폰이 잘 알 텐데요.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비퐁이라고 읽습니다. 비퐁의 반응. 자, 비퐁의 반응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렇게 평행선을 막 그어놔요. 그래놓고 여기다 바늘을 툭 떨어뜨립니다. 그 바늘이 이 평행선들과 만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을 이게 2A로 잡았나요? 그죠? 2A로 잡았어요. 자, 동전은 면을 가지니까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바늘도 길이를 가져요. 이게 확률, 기하학적 확률의 포인트는 점 가지고 노는 건데 길이가 있다 보니까 바늘에 뭘 가지고 생각할까? 바늘의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늘의 중심이 요 선 위에 있다. 그러면 딱 반으로 쪼개서 얘가 요쪽에 있든 요쪽에 있든 대칭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니까 바늘이 요렇게 두 가지 값을 세팅할 건데 여기를 x라고 하고요. 요 평행선들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럼 x가 변하는 건 0에서 a고요. 세타가 변하는 건 0에서 파이까지 변하겠죠. 자, 그렇다면 요 바늘의 길이가 l인데요. 얘랑 만나려면 이 바늘의 요 값, 자, 요 값은 L 사인 세타라고 하시겠죠. L 사인 세타가 X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나? 이해될까요? 이해돼요?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부등식 영역으로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개의 축, 세타축, 그리고 이게 x축이라고 하면 x는 0에서 a, 세타는 0에서 파이, x는 0에서 a까지 움직이는 이게 전체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a 파이인 거죠. 전체가. 그 다음에 여기에 L 사인 세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L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여기 되겠지.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 L 사인 세타를 적분해주면 되고요. 이게 A 파이분의 2L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L 값을 A보다 작게 준 이유가 확률 구하기 편하라고 주는 거예요. L 값이 A보다 커지는 순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적분값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몬테카를로 실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해 한번 근사치겠죠, 당연히. 통계적 확률을 이용해 보겠다.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 그러면 시행을 엄청 많이 하면 통계적 확률하고 동일할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세팅을 하고 L과 A를 적당히 세팅한 뒤 시행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평행선의 바늘이 몇 번 놓이는지 그 횟수를 직접 측정을 합니다. 얘랑 같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싶은 게 뭐였냐? 파이의 근사값이었어. 그래서 이 표는 어디에 어느 책에 있던 표를 가지고 온 건데 실험 자체는 납득이 되고 그런 실험을 해봤을 것 같아. 응? 이거는 뭐 그냥 학생들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실험이잖아요. 근데 이 실험 데이터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 여기에는 숫자는 왜 그래? 실험자 이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 울프 스미스 폭스야.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잘 안 가요. 근데 이런 실험이 있더라 라는 거.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오늘 더 달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관계 해볼게요.